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관절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진 않으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면 온몸이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명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진통제나 주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질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점점 활동량을 줄이고 외출도 꺼리게 되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요? 나이가 들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숙명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관절 통증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근육의 긴장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주변 근육과 조직들이 경직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육들을 제대로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편해지며 다시 활기찬 생활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이런 원리에 기반합니다. 복잡한 장비도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우리 몸의 특정한 세 곳을 정확한 방법으로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한 달 만에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산책조차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가벼운 등산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어깨가 굳어서 팔을 들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8살이신 한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만성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했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온몸이 쑤시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죠.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고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밤에 푹 잠들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통증 없이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지난 20년간 받았던 어떤 치료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방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특별한 지점들을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들은 전통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경락과 혈자리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의학의 근막 이론과 신경학적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근막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위의 긴장은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경직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것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전신의 장기와 조직들과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부위의 통증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극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분의 간단한 자극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복잡한 이론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증 없는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비밀 지점 중 첫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마사지해야 하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통증이 있는 바로 그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 근육이 점점 짧아지고 경직됩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골반을 앞으로 당기게 되고 이것이 골반의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 위에 있는 척추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허리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골반의 불균형은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깨와 목의 통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무릎, 심지어 어깨의 통증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위의 통증까지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의 한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부터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세수를 하거나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변화라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의 뻣뻣함이 많이 줄었고 통증의 강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불편했던 무릎 통증까지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이 마사지를 실천하고 계시며 통증 없는 일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에 손이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허벅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바로 아래 허벅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양손을 올려 놓으세요. 이곳이 시작점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압력을 주면서 무릎 쪽을 향해 손을 움직입니다. 피부 표면을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근육을 누르고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압력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당한 강도는 시원하면서도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누르는 순간 여기가 뭉쳐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골반에서 무릎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한 번에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간 멈춰가며 특히 뭉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도 좋고 엄지손가락으로 더 깊은 압력을 가해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를 한번 완성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무릎에서 골반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조금 더 가벼운 압력으로 쓸어 올리듯 해주세요. 이 동작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아래로 왕복하는 이 과정을 약 1분 정도 반복합니다. 1분이 지났다면 이제 반대쪽 허벅지로 넘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골반에서 무릎까지 그리고 다시 무릎에서 골반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양쪽을 모두 합쳐서 총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사지를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관절 부위는 피해 주세요. 무릎이나 골반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근육과 살이 있는 부분만 마사지합니다. 둘째,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사지를 하면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셋째, 처음에는 뭉친 부분이 많아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며칠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같은 강도로 눌러도 덜 아프게 됩니다. 이것은 근육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사지를 하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낮에 해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잠깐 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더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에 마사지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부 분들은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일을 사용하면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맨손으로 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에 한 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도구도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점인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마쳤다면 이제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 마사지의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작은 발바닥에 전신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반영되어 있다는 반사구 이론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발바닥과 전신의 신경학적 연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장기나 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바닥 마사지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바로 통증 완화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진통제입니다.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 마사지를 받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빨리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마사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곳은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발가락을 제외한 발바닥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신장과 연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이 생명 에너지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바닥이 잘 보이고 손이 닿기 편한 자세를 만드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발바닥 중앙에 갖다 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누르는 순간 특별히 시원하거나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가며 압력을 가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5번 정도 해줍니다. 누를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3초 정도 유지하고 힘을 뺄 때도 천천히 빼주세요. 발바닥 중앙을 마사지했다면 이제 뒤꿈치로 내려갑니다. 뒤꿈치는 척추와 연결된 부위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뒤꿈치를 마사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뒤꿈치 전체를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 주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마사지해 줍니다. 딱딱한 각질이 있다면 조금 더 강한 압력을 가해도 좋습니다. 발가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가볍게 당겨주고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손가락으로 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꼼꼼히 마사지하는데 약 1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쪽 발이 끝났으면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합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발로 굴리면서 압력을 가하면 손을 쓰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뒤쪽 오금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위중혈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사실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무릎을 뒤에서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이곳은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방광경은 척추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 전체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점은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척추 주변에 긴장된 근육들이 이완되고 척추에 가해지던 압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다리의 부종과 저림 증상도 개선시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은 다른 부위와 조금 다릅니다. 무릎 뒤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편안하게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의 중앙 지점을 찾습니다. 위치를 찾았다면 천천히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갑자기 세게 누르지 마세요. 2, 3초에 걸쳐 서서히 압력을 높여가며 누릅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2, 3초간 압력을 유지한 후 이번에는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가락을 뗍니다. 이 과정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합니다. 절대 빠르게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정맥류가 있거나 혈전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 마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이 부위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어지럽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가볍게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를 찾아가세요. 세 가지 지점 모두를 마사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3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몸의 가벼움, 하루 종일 지속되는 편안함, 밤에 푹 잘 수 있는 숙면의 질 모두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로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개선되고 발바닥 마사지로 전신의 혈액순환과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되며 무릎 뒤 마사지로 척추 주변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합이 아닌 곱하기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몇 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는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나 싶었죠. 하지만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일주일만 해봤을 뿐인데 몸이 말해주더라고요. 이게 맞다고 계속하라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빠지면 몸이 불편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제 손으로 제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 지점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마사지 지점을 모두 배웠으니 이제 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사지를 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이것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눈을 뜬 후 침대나 이불 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먼저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온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주면서 허리를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이어서 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발목도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관절에 윤활액이 분비되고 근육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그 후 천천히 일어나 앉고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아침에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준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낮 동안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창밖을 보며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앉아 있을 때의 자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며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고관절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조절하세요. 식습관도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등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강황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들이 특히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관절의 윤활액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두 잔의 따뜻한 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관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를 돕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흥분 상태가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욕조가 있다면 반신욕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욕조가 없다면 따뜻한 샤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에 온수를 충분히 쏘여주세요. 목욕 후 물기를 닦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드디어 오늘 배운 3가지 마사지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본인의 몸과 대화하듯이 마사지를 진행하세요.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고 목을 전후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며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천천히 절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멈추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주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빠진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 건강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된 순간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이 조금 덜한 느낌, 하루를 마칠 때 허리가 덜 피곤한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들을 인식하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혹시 며칠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을 쉬었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네 지인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심각한 관절 질환이 있거나 급성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마사지는 일상적인 관리와 예방, 그리고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사지 중에 심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의 신호를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할 때는 그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마사지와 건강한 생활 습관들,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통증 없이 활기차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치료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